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입니다. 김재식 작가님이 쓰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써본 적 있으시죠? 어쩌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난 그저 나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타인의 입맛에 맞춰 억지로 꾸며진 나를 좋아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해 주는 건 특별한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좋은 사람이면 되지 않을까요?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인연도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맥이 재산이 될 수 있긴 한데 그건 사람의 수를 의미하진 않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테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기에도 삶은 그리 길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봐주는 듯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책의 뒷면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게 먼저야. 어차피 그 대상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이거든. 내가 나의 소중함을 알 때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을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요. 정말 와닿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느라 나를 소진시키기보다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1장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순 없어. 2장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3장 사랑은 그 사람을 배우는 거야. 4장 지금은 나를 돌보는 시간. 이렇게 4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사랑을 지키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책이에요. 우리가 두 손을 맞잡는 듯 인연을 맺고 한쪽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관계가 정리되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운 만큼 가볍기도 하고 소중한 만큼 아무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곁에 두려 잡지 말고 내게 좋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각 장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추려서 전해드릴게요. 1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혼자 애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하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참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안 맞는 것 같다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뀌지 않는 걸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에 혼자 기대하고 욕심 부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입장을 잘 설명해주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 나쁜 사람일 수 있어. 낯선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여행을 떠나는 일과 닮았다. 답답하고 지친 반복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거나 혹은 누군가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린 종종 여행을 떠나곤 한다. 그 시간을 통해 때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때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한다. 어찌됐든 어떤 즐거움 또는 행복을 통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어떠했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오는 피로감은 비슷하다.
우린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라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남는 것은 순간순간 기억의 조각들이다. 너무 좋은 기억에 자주 드나드는 곳도 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생긴다. 언제 와도 좋은 곳은 있지만 누구와 와도 좋은 곳은 없다. 사랑도 그렇다. 언제라도 내겐 좋은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나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지는 않다. 내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이 장에서는 진정한 자존감이 뭔지 말합니다. 자존감은 특별한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옛 속담 중에 모난 돌이 정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석공이 돌을 조각할 때 튀어나온 곳을 연장으로 치는 과정을 보고 만들어진 말 같은데요. 말과 행동에 모관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남들과 다르게 두각을 나타내면 미움을 받는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의미일까요? 남들에게 맞춰서 둥글둥글 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딘지 개성 없고 줏대 없어 보이잖아요. 좀 삐죽 튀어나오면 어때요? 그게 내 모습인걸요. 세상에 둥근 돌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고 실제로 그렇다면 너무 재미없겠죠. 각자 생긴 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런 나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홈런을 가장 많이 치는 선수는 삼진아웃을 많이 당한다고 해. 또 팀의 핵심 타자는 4번 타자지만 보통 그는 10번 중 3번 이상 출루를 한대. 사람들이 잘한다고 최고라고 부르는 선수들도 100% 완벽하진 않아. 경기에서 홈런을 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적시에 안타를 치고 기회를 만들고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 그러니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결과에 마음 아파하지 마.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기회는 또 돌아오니까. 3장에서는 성숙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이죠.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면서 오해가 생기고 실망하다가 이별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이별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별이 괴로워 이해하지 못하겠는 걸 힘들게 억지로 참아낼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이전에 자신을 위한 선택이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 속에서는 사랑하는 사이를 자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석. 뒤돌아 있어 몰랐던 우리가 어쩌다가 달라붙어 사랑한다고 말하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됐는데 서로 닮아가면서인지 자석에 같은 극이 되어 서로를 밀어내고 있다. 다시 볼 일 없다며. 4장에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행복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한다는 걸요. 순간의 기분이니까요. 그리고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 당장 200%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미련두지 않고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않기, 항상 지금을 살 것,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킬 것.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해두면 행복할 거예요. 행복한 상태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가득 찬 게 아니라 제로의 상태. 행복이란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바로 잠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내일 일에 대한 깊은 고민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감정들로 들떠있는 불안한 마음도 아닌 상태. 더 남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미쳤다고 생각할 것도 아닌 그냥 제로의 상태.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밤, 그게 행복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성을 쏟는 만큼 나를 위해 크게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았죠. 바쁜 일상에 치여 스스로를 돌보는 걸 미뤄왔던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따뜻한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